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레이어라는 게 필요합니다. 레이어. 요 중요한 게 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레이어가 있는데 저는 레이어를 안 건드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냥 헷갈려 하기 때문에 안 쓰기만 하면 되는데 포토샵에는 레이어 안 쓰면은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수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레이어라고 있어요. 레이어는 이제 단축키가 F7입니다. F7. F7. 레이어라 찾으셨나요? 레이어라고? 오른쪽에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건 다 이름을 제가 바꿔놨어요. 이거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녹색 타원, 파란 정원, 빨간 사각형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녹색 타원은 요거죠. 그 다음에 파란 정원 요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 사각형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이어 할 때 이렇게 이름을 딱 봐도 이름을 알 수 있게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다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나중에 이제 직접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일일이 다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레이어 펜을 찾으셨나요? 레이어 펜을 찾으시고 이제 바꾸는 걸 해볼게요. 순서 바꾸는 걸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빨간 사각형이 맨 밑에 있고요. 그 위에 파란 점은 보이시나요? 그 위에 녹색 타원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빨간 사각형을 이렇게 주먹 나올 때 옮기시면 돼요. 맨 위로. 그럼 빨간 사각형이 맨 위로 가고요. 다시 파란 정원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보세요. 아니면 빨간 사각형을 다시 올려보신다든지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순서가 바뀝니다. 아니시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단축키 쓰셔야 됩니다. 단축키를 또 쓰셔야 됩니다. 단축키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바꿔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를 쓰셔야 됩니다. 단축키도 제가 뽑아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맨 위로 가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 맨 아래가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한 단계 아래가 컨트롤 이거고요. 그다음 한 단계 위가 이겁니다. 좀 이따 보고 이거는 이걸 해볼게요. 단축키도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아니면 컨트롤 왼쪽 대괄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축키로도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예제가 4번을 볼게요. 이걸 이렇게 복사,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하고, 얘를 옮기시고, 얘를 위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의자도 갖다 놓고, 이 돌을 복사, 복사.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 계속 복사를 할게요.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면 레이어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완성의 레이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폴더 그림이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거 있죠. 그래서 레이어 관리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녹색 타원, 파란 정원, 빨간 사각형. 딱 봐도 이름 알아보기 쉽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노란 거 둘이 들어있죠. 그래서 보라,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구두파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레이어 이름은 반드시 관련된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녹색 타원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녹색 타원이다. 그 다음에 파란 정원이다. 그 다음에 뭐 빨간 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이게 녹색 타원 이거구나. 그 다음에 이게 파란 정원이구나. 빨간 사각형이다.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해놓고 내가 모르면 안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어를 만들면 레이어 1,
뭐 레이어 이런 식으로 툭툭 나갑니다. 제가 레이어를 한 150개인가까지 만들어 봤어요. 레이어 150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수정하는데 짜증났습니다. 왜냐면 레이어 찾는 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제가 고생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막 펴라부릅니다. 근데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해놓는데 누가 원망합니까? 내가 그랬는데 나를 원망해야지. 네. 그것처럼 이제 레이어 이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레이어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셔야 돼요. 보라색끼리, 빨간색끼리, 노란색끼리, 파란색끼리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레이어가 F7 단축키 이걸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그룹화 컨트롤 G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G는 웬만하면 다 똑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파워포인트가 똑같습니다. 컨트롤 G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룹화 해제는 컨트롤 시프트 G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할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어떨 거냐면은 이제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완성본을 먼저 볼게요. 자, 노란색을 눈을 감았다 뜨면은 노란색만 깜빡이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만 눈을 감았다 뜨면 파란색만 눈이 깜빡입니다. 그리고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빨간색만 눈이 감았다 떠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도 마찬가지로 이 개만 이렇게 눈이 떠집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퀄리티 높은 거나 뭐 작업할 때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볼게요. 일단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먼저 빨간색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이동 툴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치워놓을게요. 이렇게. 다른 거 치워놓을게요. 이렇게 치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빨간색만 일단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 이렇게 옮기고 Alt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강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아니면 요 빨강 떼낼 거 있죠. 요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맨 마지막 빨강 눌러볼게요. 다 선택이 얘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빨강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 다 선택이 됩니다. 클릭 Shift 누르고 얘 클릭 보시면 다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G를 누르습니다. 컨트롤 G라고 했죠 아까 그룹화가 컨트롤 G로 하시면 얘가 그룹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얘를 눈을 감았다 볼게요. 나중에 이거 그룹 2라고 하면 나중에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룹 2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빨강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게 빨강으로 묶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오토 셀렉션의 그 옵션 보이시나요? 레이어로 하시면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그룹화했죠. 그래서 이걸 그룹으로 하시면은 내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얘가 레이어가 되면은 이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그룹으로 바꾸면은 통째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얘를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이제 이 파랑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파랑도 얘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 잡고 컨트롤 G입니다. 그리고 눈 보이시죠? 눈을 감아서 떠보세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파랗다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마찬가지로 얘를 파랑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한 번에 움직일 때는 얘를 그룹으로 바꾼 다음에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랑도 정리해볼까요? 다시 얘를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복사하겠습니다. 꽃게 좀 치워놓을게요. 노랑.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노랑도 얘부터 얘까지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G. 눈을 감아서 떠보시고 확인해보세요. 그다음에 노랑. 통째로 움직이고 싶다. 얘를 그룹으로 바꾼 다음에 움직여. 그 다음에 이제 꽃게 있죠, 꽃게.
요 이제 이름도 바꿔볼게요. 눈을 감았다 뜨면은 내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큰 게, 얘는 작은 빨간 게.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눈을 감았다 뜨시고 여기 더블 클릭. 레이어 이름 그 이름 있죠? 이름을 더블 클릭입니다. 이거를 파랑 작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눌러보면서 딱 봐도 이름을 알기 쉽게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 큰 게, 얘는 작은 빨간 게, 얘는 작은 파란 게. 이런 식으로 이름 내가 찍기 나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만 얘 잡고 Shift 눌러서 여기까지 잡고 컨트롤 G. 이걸 개라고 하겠습니다. 개들이라고 해서 개. 마찬가지로 이걸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레이어로 해서 움직이시고 전체적으로 움직이시면 그룹으로 움직이시고. 그래서 단축키는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레이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레이어 기본 예제라 보이시죠? 요 레이어의 레이어 기본 예제. 그래서 요 레이어 1 기본 있죠?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화면에다가 이렇게. 근데 좀, 환경 설정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면 불편하니까 환경 설정 먼저 할게요. 그래서 환경 설정 먼저 하는 걸 할게요. 하기 전에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환경 설정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요, 보기만 할게요, 이거는. 이런 보기만 하겠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일로 가져가고, 일로 가져가고, 일로 가져가고 이렇게 작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차 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 것처럼 포토샵은 이렇게 화면이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작게 봐야 편해요. 그래서 작게 보는 세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작게 하는 세팅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세팅이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일단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여기 컨트롤 K를 누르세요.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컨트롤 K. 컨트롤 K를 누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한개 설정의 인터페이스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픈 다큐먼트 텍스트라고 보이시나요? 컨트롤 K 누르시고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오픈 다큐먼트 텍스트라고 보이세요? 이걸 빼주셔야지 화면이 작게 나옵니다.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화면이 크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체크 해제하시면은 화면이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컨트롤 K 다시 한번 더 열어볼게요. 얘를 딱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화면이 꽉 차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컨트롤 K 눌러서 인터페이스 가서 오픈 다큐멘트 텍스트를 딱 빼주겠습니다. 빼주고 이걸 다시 열어볼게요. 작게 나오고 작게 나오는 게 보이시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거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죠,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역사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랬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록에 의해서 역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누가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다 역사가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내 역사를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작업한 걸 다 역사를 기록을 해줘요. 근데 기본 20개를 저장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20개가 모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지금처럼 간단한 예제할 때는 20개는 충분한데 나중에 좀 내가 홈페이지 만들거나 좀 퀄리티 높은 거 그런 거 할 때는 20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K 눌러가지고요. 여기 퍼포먼스 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C 스토리 스페이스라고 내가 이제 작업한 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개까지 기록해 줍니다. 근데 초반에는 20개가 충분해요. 근데 나중 되면 20개가 모자랍니다. 내가 작업한 거를 50개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컨트롤 K 누르고 퍼포먼스 가서 시스토리 스페이스 가가지고 얘를 50개 정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내가 작업하다가 되돌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맞지만 초반에는 20개가 좀 남아도 충분합니다. 나중에는 50개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0개 정도 세팅을 할게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20으로 하기 어떻게 되 20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작업을 기록을 해준다 그랬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점 19번째, 20번째 기록을 했어요. 근데 21번 이제 20번째까지 작업을 하면은 첫 번째 걸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21번째 작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삭제돼 버려요.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2번째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게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못 돌아가요. 20개로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개로 해놨다. 그럼 내가 1, 2, 3, 점점점 5, 47, 48, 49, 이제 50개가 됐어요. 50개. 50개에서 1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51개로 했다. 그럼 요 1번이 지워집니다. 52개로 했다. 2번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한 거를 기록을 해주는데 요 숫자에 따라서 내가 작업한 거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20개면 충분한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퀄리티 높은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한 50개 써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세팅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글꼴입니다. 글꼴입니다. 글꼴. 글꼴을 예를 들어서 중서, 바탕 이런 거는 알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지금 GUN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중서. 불림도 GU 불림 이렇게 뜹니다. 저도 이제 이런 글꼴 보면은 적응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얘를 한글로 나오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K 눌러서 여기 타입 가시면은 여기 쇼 폰트 네임 잉글리시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컨트롤 K입니다. 인터페이스 가서 오픈 다큐멘트 빼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펀스 가서 50 정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타입 가서 요 쇼 폰트 네임 잉글리시 네임 이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확대를 해도 손이 매끈하죠.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확대를 하게 되시면은 좀 깨짐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일러스트레이터고요. 이게 포토샵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의 장점은 확대를 해도 이렇게 매끄러워요. 포토샵은 약간 깨지는 느낌이에요. 그 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를 벡터 방식이라고 해요. 벡터 방식은 확대해도 이렇게 깨지지 않고요. 벡터 방식은 확대하면 깨지는 느낌입니다. 눈 같은 게 보이나요? 눈 그림. 눈 그림. 여기 눈이 없네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 게 있고요. 눈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그 눈 같은 경우는 내가 숨길 수도 있고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여기 얘를 눈을 뜨면은 숨어있는 게 나타납니다. 다시 눈 감으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다 눈을 떠볼게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눈이 뭐냐면요. 내가 얘를 숨기든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배경 때문에 밑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배경을 맨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중요한 건 여기 눈이죠, 눈. 눈으로 내가 얘를 숨기고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숨기고 나타나게.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얘는 완성모 같은 건 제대로 돼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몸통이 맨 위로 가 있죠. 일단 이제 몸통 레이어를 밑으로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몸통 레이어를 내려볼게요. 근데 발보다는 이제 발이 되게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발 레이어도 몸통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 됐네요. 발 내리고 몸통 내리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동 이제 그 옵션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T 이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제 물고기 여러 마리 있고 해마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요 레이어를 볼게요. 일단은 요 배경이 지금 다 가리고 있죠. 배경을 맨 밑에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 수초랑 물풀은 물을 떠주셔야 됩니다. 요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물고기 있죠, 물고기.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죠. 그래서 요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 물고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 돼요. 근데 물고기가 지금 보시면은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나 그 파워포인트에서는 클릭하면은 크기 조절이 있었죠.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근데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T를 누르셔야 됩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나머지 일러스트레이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엔터키 누르셔야 돼요. 다 하셨으면 반드시 엔터키 꼭 누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이동툴 얘를 Alt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T 이렇게 해서 회전하고 다 했으면 반드시 엔터키. 다시 복사 Alt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T 그다음에 이렇게 조절하세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나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클릭하면 크게 조절할 수 있었지만요. 포토샵에다 만든 컨트롤 T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마를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근데 해마 같은 경우는 둘이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좌우대칭입니다. 볼게요. 컨트롤 T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이거 누르시면 좌우대칭입니다. 엔터 키 보시고 다시 컨트롤 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가장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가 이동 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요 까만 화살표 썼었죠. 좀 그것도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걔는 선택 툴이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동 툴입니다. 또 단축키 V입니다. 똑같아요. V. 그 다음에 똑같이 일러스트레이터처럼 Alt는 복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T. 요 단축키인데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단축키예요. 좀 이따 볼 건데 이제 크기 조절하는 건 컨트롤 T인데 이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여기 복사하는 것만 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이동 툴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토 셀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오토 셀렉션. 이 옵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 툴로 바꿔볼게요. 그 상태에서 일단 요거 먼저 세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요 배경을 맨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글씨도 이렇게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글씨대로 올려서 세팅하시고
이렇게 할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달도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첨성대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이동 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토 셀렉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거를 달을 클릭했는데 달이 안 움직이고 엉뚱하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첨성대를 클릭했는데도 글씨가 움직이죠. 근데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분명히 달을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 달 레이어를 딱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 레이어 찾다가 시간 다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첨성대를 복사하고 싶다. 그럼 첨성대 레이어를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 포토 작업하면 레이어가 엄청 많습니다. 레이어가 100개, 200개가 돼요. 그거 찾다가 날 셉니다. 이거 찾다가 날 셉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여기 오토 셀렉션입니다. 오토 셀렉션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레이어로 바꿀게요. 그럼 좀 이따 볼게요. 일단은 요거 오토 셀렉션으로 하시고 요거를 레이어로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이동 툴 하신 다음에 오토 셀렉션 레이어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요 달 있죠? 달을 클릭해 보세요. 달을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다른 움직여요. 그 다음에 내가 첨성대 있죠? 첨성대를 딱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면 첨성대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강 처녀 있죠? 얘를 딱 클릭하고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요. 오토 셀렉션이 체크돼 있어야지만 내가 클릭하는 거 원하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토 셀렉션을 체크 안 하시면요, 내가 일일이 레이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오토 셀렉션만 체크를 하시면은 내가 클릭하면 지가 알아서 달로 갑니다. 보이시나요? 달로 가는 게. 그 다음에 첨성대 클릭하면 첨성대로 알아서 갑니다. 그 다음에 소형강 처녀다 클릭하면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토 셀렉션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달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 복사, 복사. 그 다음에 첨성대 한번 복사해볼까요? 첨성대 한번 클릭하시고 복사. 이게 붙인 것도 마찬가지로 클릭, 복사. 클릭, 복사. 클릭, 복사.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옵션은 오토 셀렉션이에요. 오토 셀렉션으로 체크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클릭하면 그 레이어 자동 이동합니다. 만약에 오토 셀렉션 체크를 안 하게 되면 내가 레이어 일일이 다 찾으셔야 돼요. 근데 오토 셀렉션 체크하면 지가 내가 클릭하면 알아서 그 레이어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오토 셀렉션. 이게 제일 중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나요? 잠시만요. 만약에 이게 없는 경우는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 가서 리셋 한번 할게요. 리셋 한번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게 안 되면 리셋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에 리뷰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즈를 500에 500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죠, 이제. 내가 이제 요걸 이용해서 뭐 캐릭터를 내 마음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툴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토마토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식빵을 가져오시고 컨트롤 T에서 회전한 다음에 이렇게 몸통 만들어주시고 팔 같은 경우는 요걸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버섯을 이용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컨트롤 T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요거 이용 거 요거를 또 바게트빵 가져와가지고 컨트롤 T 해가지고 이렇게 네, 복사하시고 다른 이제 뭐 이걸로 해볼까요? 이런 걸로? 예, 이걸로 이용해볼까요?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T, 컨트롤 T.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는 얘를 이용해볼까요? 눈, 코. 입은 또 얘를 이용해볼까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거 없습니다. 컨트롤 T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전체적으로 다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G 사람 1.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룹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엔 또 빵을 가져와 볼까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T에서 살짝 돌려주시고 토마토 이번엔 토마토를 이용해가지고
몸통을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T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팔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컨트롤 T. 그 다음에 복사하시고 컨트롤 T에서 좌우대치. 그다음에 이번에는 요걸 이용해 볼까요? 이걸 이용해서 컨트롤 T.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T에서 좌우대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고 눈은 이걸로 할까요? 컨트롤 T에서 이렇게 위로 가야 되겠네요. 컨트롤 T. 자, 그 다음에 코. 컨트롤 T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신 다음에 이렇게 코. 입은 또 마찬가지로 이걸로 해볼까요? 컨트롤 T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 또 다 잡았고요. 컨트롤 G.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그룹을 바꾸신 다음에 형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릭터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